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은 주식 투자의 성향과 본질, 이것도 종합편입니다. 종합편. 산업 사이클의 눈높이를 따라가는 현명한 효율적인 투자를 하자. 주식 투자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이 본질에 대해서. 성향, 이 본질은 성향에서 나오는 거거든. 세상 사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 하실 때 설거지를 하시면 어떤 것은 기름때가 더덕 붙은 설거지 하기 굉장히 곤란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누런때가 있을 거고요. 어떤 것은 깨지기가 굉장히 쉬운 와인잔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설거지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하실 때 같은 방식대로 설거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죠. 와인잔은 와인잔대로 하는 방식이 있어야 되고, 누르고 찌던 때는 기름때 설거지 하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설거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도 그 본질이나 성향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방식과 다른 시간 그리고 다른 재료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 꼭 그런 사회적인 그러니까 세상 사는 이치에 맞춘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관점. 그리고 단타, 우리 한국인은 단타를 많이 하시죠. 단타와 산업 사이클 투자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이거는 정말 차원이 다른 게임이에요. 자, 그런 관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뭐가 뭔지 우왕좌왕 하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첫 번째, 이게 우왕좌왕 한다는 것은 이해력이 부족한데요.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학습이 안 돼서 그래요. 학습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무식해서, 무지해서, 무식하다는 게 아니라 무지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요, 이게 없어지죠. 제 주변에도, 요즘에도, 아직까지도 주식 투자는 사기다. 그리고, 쪽박 찬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식 투자 이야기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5년이나 10년 동안 지나고 보면 주식 투자를 올바르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큰 부자가 되는 관점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어떤 자영업이나 사업보다 안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자영업보다 주식 투자가 훨씬 안전한 것 같아요. 자영업, 그 시간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주식 투자는 소액으로도 출발해서 약간 고액으로 넘어가고 고액에서 굉장히 규모가 큰 돈으로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오히려 더 적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공부만 좀 제대로 해보시면은.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이제 하시다 보니까 주식 투자는 사기다. 아니면 사기 아니면은 손실밖에 안 나는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하시면서 연습부터 하시면은 뭔가가 자기 뇌나 사고방식이나 습관이 바뀝니다. 단타와 산업 사이클 투자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방식이나 투자 기준이 모두 달라집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구분을 안 하기 때문에 큰 손실이 나거든요. 그런 관점을 아셔야 되고, 오늘 강의 내용은 조금 길 수도 있는데 제가 어느 정도 짧게 30분 내로 맞춰보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해라. 단기적인 수익금에 집착하는 행동은 단타하러 가셔야 되겠죠. 이거는 단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요, 총 제가 볼 때는 A, B, C, D 네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이 네 가지 유형이 본질이에요. 본질이고 성향입니다. 주식 투자는 이 네 가지가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초보분들이나 1년을 했든 10년을 했든 어떤 개념이 없으면요, 그 학습을 안 하신 분들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냐면 A 아니면 D만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사면 무조건 오를 것이다. 이거는 매수를 하자마자 막 그 20%, 70%씩 계속 연속 상승이 나오는 어떤 그런 패턴입니다. 이건 일종의 운일 수도 있고요, 실력일 수도 있고요. 운과 실력이 맞닿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저도 10개 중에 6개 정도는 A에 많아요. 그냥 사자마자 매수하면 이렇게 주가가 있으면 이렇게 하다가 톡 올라갑니다. 여기서 샀는데, 아니면 여기서 샀거나, 이런 경우가 A 유형, 아주 쉬운 유형이죠. 쉬운 유형. B는요, 어떤 유형이냐면
여기서 샀는데 굉장히 조금 힘들게 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C 유형은 어떤 거냐면 힘들게 하는 게 자, 이렇게가 어느 정도 충분히 소화가 됐다고 해서 여기서 샀는데 이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올라가다가 갑자기 폭락해서 이러고 있다가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쵸? 그 다음에 D 유형은 이게 C 유형하고 비슷한데 C 플러스 여기 대형 악재가 생기는 경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다가 이게 다 던져버립니다. 이거는 심각한 대형 악재가 생기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도 있다. 요거는 D 유형은 정보를 잘 활용을 해야 돼요. D 유형은 간간히 나옵니다. 1000개 종목 중에 몇 개씩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D 유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악연 같은 건데, 악연 같은 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D 유형은 상장 폐지 사유 같은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무슨 그런 경우 있죠. 역사적인 대하락장. 예전에 얘기를 하면 IMF 때가 대체적으로 그랬어요. IMF 때가 정말 심각하게 붕괴가 된 시점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른 장들은 대체적으로 V자 반등이 나오는데 IMF 때는 V자 반등 안 나온 국가들도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코스닥 같은 것은 IMF 그 고점, 중국의 그 코스닥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걔들도 아직까지 그 IMF 시절의 고점을 통과를 못했습니다. IMF가 벌써 30년 전, 그러니까 1999년부터 해서 2001, 2년까지 됐으니까요. 22년이 지났는데도 그러고 있네,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고점에서 샀다고 해봐요. 그러면 심각하겠죠, 이 D는. 그 A, B, C, D, A, B, C 이 유형에서 내가 매수했을 때, 그 A, B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요거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A, B, C, D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하고 포지션을 잡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올인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주식 투자의 방식이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어떤 매매 방식을 취하냐, 그리고 어떤 유형의 매매를 하냐에 따라서 주식 투자의 방식은 전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아요. 운전하실 때 이게 덤퍼 트럭이냐, 아니면 화물용 트럭이냐, 그리고 운송수단을 맞는데, 주식 투자를 하나의 운송수단이라고 하면 이게 배인데 도로에서 운전이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화물 트럭인데 버스 차로로 달리거나 이렇게 되는 그런 거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화물차로 200km를 캐리 밟고 있는 거야. 200km 달린다면서 200km로 달리고 싶은데 화물차를 사, 그리고 버스를 사,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난 스포츠카를 사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화물을 많이 싣고 다니고 싶은데 스포츠카를 사면 됩니까? 안 되죠. 이 주식 투자의 본질적인 걸 충분히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게 있습니다. 상식적인 개념부터 만들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라고. 처음에 소액으로 하시면, 이게 소액으로 하시면서 자기 스스로가 심리와 감각적인 게 점점점 습관이 자라도록 이렇게 병행을 하셔야 돼요. 학습과 공부와 현실, 그게 실습이 병행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우시잖아요. 그렇죠? 저것 중에 좋은 거를 한다, 이런 관점보다 여기서 큰 착각과 괴리울이 생깁니다. 이것하고 저것하고 다 좋은 것만 나는 취해서 할래, 이런 것도 좋은, 그거는 이해를, 다름을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한 3년에서 5년 정도 해보시면, 이건 요런 종목들은 요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요런 종목은 요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뒤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구분 자체의 학습이나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바로 어떤 사람들의 기법을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문제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진짜 이것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면 손실 나는 이유가 여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세 번째, 산업 사이클의 길이가 최종 매도 기간 시점을 결정한다. 이게
어떤 이제 주식 투자하실 때 장기 투자를 결정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장기 투자를 해도 되는 게 있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없는 종목이 있어요. 종목군이. 장기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한 게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 4% 벌고 10% 벌고 그냥 팔아치우는데 이 지금 제 주변 분들도 제가 막 추천한 종목 중에도 이게 10% 종목이 아니야. 이 자리가 제가 최소 150%에서 700%를 보고 매수를 하세요라고 알려드렸는데 이 10% 벌고 팔고 내려가니까 어떤 분은 손절까지 합니다. 이게 150% 실제 나중에는 이게 350%까지 올랐는데 지금 또 진행 중이고요. 근데 이분들은 4% 10% 벌고 손가락 빨고 있습니다. 다른 걸 하러 가요. 오히려 내려가는 종목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시장 규모와 미래의 시장 규모, 그 시장 규모의 증가의 수치 같은 거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가 스스로가 터득을 하시든가 뭐 저 같은 사람들한테 배우시든가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이나 40분 만에 1시간 만에 2시간 만에 이게 배워지지 않습니다. 최소 어떤 거를 터득하는 데는 최소 제가 볼 때는 200시간 이상 걸립니다. 200시간 이상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떤 이거 3번만 이해하는데도 한 200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요, 정말 아까 그랬죠, 앞부분에서 우왕좌왕합니다. 이게 뭔 내용인지 이해를 못해. 그리고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이해한 거는 B고요,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건 A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갭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A를 가리키는데 본인의 B를 생각하거나 A 1이거나 2 정도면 괜찮지만 사람이 처음부터 배울 수는 없고 완전히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A, C까지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이 A, 소문자 A에 30 이러면 문제가 생긴 거야. B에 가까운 거예요, 이거는. 이런 관점. 그리고 시장 규모 있죠. 시장, 이게 이따 제가 정말 중요해서 요거는 따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그래프로 예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 매출 증가 배수, 시총 증가 배수, 이거를 여러분들 산수적으로, 이 스토리적으로, 수학적이 아니에요. 산수적으로라도 계산을 해 두셔야 돼요. 이 산업이 앞으로 몇 배 이상 성장할 산업인가. 그리고 그만큼 성장하면 시총이, 이 종목의 시총이 몇 배수로 성장할 것인가. 결국에는 시총이 증가를 몇 배수로 하냐에 따라서 내 수익률이 결정되는 거예요. 시가 총액이 100% 증가 정도 하면요, 보통 70%에서 120%, 30% 주가가 오릅니다. 이게 넣고 빼고 하는 그 갭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완벽하게 같은 비율로 가진 않아요. 삼성전자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시총이 증가하는 배수에 어느 정도 근접한 주가 상승률이 나온다. 그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시가 총액 전체 시가 총액이 중요한데 시가 총액이 낮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시가 총액이 매출 증가 배수랑 같이 맞물려야 됩니다. 매출 증가가 10%씩 1년에 10%씩밖에 안 되는데 이게 계속 좋을 수가 있냐? 아니죠. 영업이익률이나 시가 총액, 이 매출액도 배수로 가줘야지 시가 총액도 배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수익률도 배수로 갑니다. 배수라는 건 100%씩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매출 증가 배수보다는 증가율이 중요한 거예요. 증가율이. 차트를 보면서 제대로 된 시각화를 해라. 차트와 어떤 산업 사이클의 어떤 매출, 이 앞부분 3번을 차트와 병행을 해서 같이 보셔야 돼요. 차트를 보지 마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차트는요, 여러분들의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 처음 가는 길을 내비게이션이 없이 가는 분들하고 내비게이션이 키고 가시는 분들하고 차원이 다른 게임이에요. 그렇죠? 운이 나쁘면, 내비게이션이 없이 가다 보면, 길을 잘못 들으면 아예 10시간도 넘게 걸릴 수 있고 이틀 뒤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시베리아 횡단을 하는데 유럽까지 가야 되는데 길을 잘못 잡아서 엉뚱하게
인도로 갈 수가 있잖아. 그러면 10일도 넘게 걸릴 수 있겠죠. 그런 관점입니다. 자, 내비게이션은 차트입니다. 차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익의 관점, 평단가의 관리, 눌림목의 관점 이해,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떤 상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을 나누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나누는 게 여러분들 뇌가 명확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을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주식 투자하면서 손실이 가장 많이 납니다. 그래, 본질이 다른 것을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된다. 아까 앞부분에서 주식에는 총 4가지 패턴이 있다 했죠. A, B, C, D 유형. A는 아주 쉬워요. 이시. 아주 쉽게 갑니다. B는 이게 조금 힘들게 고생시키다가 금방 하는 거고, C는 매우 고생시킵니다. 매우 고생시킵니다. 몇 달이든 뭐 1년이든 물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크게 가는 거. D는 고생시키다가 끝내는 어떻게 한다? 상장 폐지가거나 거래 정지 당하는 거. 이 예를 들어서 니콜라 같은 종목 있죠. 니콜라 수소차죠. 미국의 수소차. 그 다음에 이양홀딩스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보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여기에서는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다고 합니다. 그렇죠? 미국인들, 중국인들. 근데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120달러인가? 이양홀딩스하고 니콜라,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올라갔다고 하면, 이게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서 가장 많이 산 사람이 누구냐면 코리언이야. 코리언들이야. 이 코리언들이 왜 많이 샀냐면, 언론사들이 이게 작업을 했다고 해야 되나? 언론사들이 희한하게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만, 언론사들뿐만 아니라 유튜버들 중에 이렇게 터진 종목들만 계속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이양홀딩스나 니콜라 같은 걸 올라탄 거죠. 올라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한국인들이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여기서 5조였는데 이 5조 중에 한국인이 40%에서 60%인 거예요. 비트코인도 똑같죠. 비트코인을 꼭지점에서 가장 많이 올라탄 사람이 코리안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 차이나입니다. 중국인들. 중국인들하고 코리안들이 가장 많이 이 고점에서 많이 샀습니다. 그 이양홀딩스 이까지 떨어져가 20달러까지 떨어졌죠. 그러다 지금 10달러가 올라왔는데, 니콜라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니콜라나 이양도 기술적인 어떤 그런 요소가 없다. 이게 없다라는 건 사기극이 가깝다. 뭐 이런 게 증명이 되면서, 증명이 이제 진행 중이지만 니콜라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이양은 뭐 증명을 어느 정도는 했는데 한 30%는 이 증명이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그렇죠? 이런 거를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뭐 어떤 악재가 터지면 버릴 것도 버려야 되는데, 자, 무슨 말을 해주면 그냥 하는 말인갑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지나칠 일이 아니에요. 정말 고수분들 보면, 저도 하루에 2-3번, 많게는 한 10번의 그 영상을 많이 보거든요. 영상을 보면서 내가 혹시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없는 건가? 이런 관점을 계속 객관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자, A 유형이 분 있고, 사람 B 유형이 분 있고, C 유형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 유형, 이게 중립이고요. 이거 극단적으로 좋다, 극단적으로 나쁘다. 이 세 분의 그 패턴을, 세 사람들 유형을 저는 다 동시에 봅니다. 동시에 보고, 여기서 내 나름대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뭘 요약 정리를 계속 합니다. 요약 정리를 해서 진짜 찾아보고, 이게 문제가 여기서 심각한 이 중립인 이유, 이 사람이 주장하는 정말 극단적으로 위험한 이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극단적으로 좋은 이유, 긍정적인 이유, 요걸 세 개를 다 찾아봐요. 직접 여기서 나온 문제를. 그래서 이게 어느 쪽이 맞는지를 저울질을 해봅니다. 저울질을 해보지만 이게 극단적으로 양분화될 때는 저는 굉장히 조심해요. 왜? 조심한다는 거는, 그래서 분할 매수를 많이 하고 현금 확보를 좀 더 하거나 이런 식으로 관리를 좀 하거든요. 그런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는 정확하게 그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떠들어대는데 그냥 이 사람 한 사람만
믿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 계좌가 허투루 돼버립니다. 허투루 돼버려. 허투루 듣다 보니까 허투루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극단적으로 한 사람 주식 투자는요. 극단적으로 한쪽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 안 돼요. 한쪽. 그러니까 처음부터 투자 방식에 따라 모든 과정과 결과가 다르다. 주식 투자를 실패한 사람들이 이 개념이 없다. 앞부분에서 충분히 조금 설명했는데 애초부터 중단기, 중장기 투자와 초단타, 단기 스윙은 틀립니다. 완전히 틀려요. 그렇죠? 이것과 이것은 완전히 틀려요. 그리고 얘하고도 좀 틀립니다. 그리고 얘하고 틀려요. 초단타 스캘핑은요, 단기 스윙은 추가 매수까지 해도 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걸 해도 되는 것 같고 하는 거예요. 근데 초단타나 스캘핑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수익 나도 팔고 손실 나도 파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개미들은 어떻습니까? 초단타를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한다? 단기 스윙처럼 하고 물리면 중단기가 되고 중장기가 하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검색식으로만 찾아놓고는 결국에는 급등식이나 검색식으로 검색한 걸 가지고 내가 물리면은 어떻게 한다? 중장기 투자한다고 우깁니다. 우긴코 이게 이항홀딩스 같은 것도 제가 심한 사람 봤는데 마이너스 90%더라고요. 마이너스 90%야. 근데 이분이 요까지 떨어졌을 때 마이너스 20%때 다른 유튜버들 자꾸 추가 매수하라는 의견을 막 내니까 여기서 처음에 2천만 원 갖고 시작했어요. 2천만 원 시다가 여기가 이제 4천만 원 되고 이 40%까지 떨어지니까 또 의견이 좋으니까 여기서 또 4천만 원 이제 8천만 원 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60% 됐을 때 또 때려 넣으니까 여기는 엄청 많이 이제 폭등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얘가 소명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여기서 올라탑니다. 이게 60달러인가 거기서 무려 4억을 때려 넣습니다. 4억을 때려 넣어가지고 평단가까지 낮춰놨는데 이게 20달러까지 꼬꾸라집니다. 제가 실제로 뭐 저한테 상담하신 분인데 이렇게 샀더라고요. 평단가가 이거 이상한데요? 여기서 샀을 리가 없는데 이러니까 추가 매수를 한 몇 번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4억까지 온 겁니다. 이게 4억까지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지금 또 마이너스 추매를 4억까지 했는데도 마이너스 30에서 40%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행동을 하고 계신데 애초부터 얘들은 틀린 거죠. 이게 매수 방식이나 이런 게 틀려져야 돼요. 그리고 왜 극단적으로 이게 주봉이나 월봉이 폭발한, 단기적으로 폭발, 4개월 만에 이게 폭등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충분히 무너지고 난 뒤에부터 들어가든가. 자, 그 다음에 이 종목은 또 문제가 있어요. 이게 정말 심각한 악재가 있어서 상장 폐지 사유 같은 걸 누가 제시를 했는데 그 제시한 걸 보고 왜 사는 거야? 그리고 이거 2천만 샀으면 오히려 손절할까 말까를 고민해야지. 아니 비중을 50% 축소를 해야지. 오히려 이분은 계속 확대를 했죠. 이게 진짜 심각하죠. 상장 폐지 사유 같은 게 생겼는데 니콜라 같은 것도 자기 혼자 무슨 체면에 걸려가지고 사는 거죠. 어떤 그 분석해주는 사람 유튜버들 중에 분석을 유튜버들이 정확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다른 유튜버들은 니콜라는 이제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회복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실제 설비가 없는데 특허가 없는데 그냥 조립해놓고 자기들 특허인 것처럼 자기들 기술인 것처럼 이게 했으면 이거는 나스닥에도 상장 기준이 있거든요. 상장하기 전과 상장한 이후에 어떤 그 제출한 서류가 다르면 이건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기면 상장 폐지입니다. 그런 관점이 중요해요. 자, 초단타 스캘핑 단기 스윙은 수익이거나 손실이거나 매도가 돼야 됩니다. 이거죠. 매도가 돼야 돼요. 초단타나 스캘핑 단기 스윙 하시는 분들은 이 초고수 분들이 있죠. 이분들 그 매매 내역서 같은 거 한 번씩 실시간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1억에서 2억 손절한 것도 많고요. 6천, 7천만 원 손절한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조금 밀려도 그냥 다 던집니다. 근데 수익
날 때는 또 1억, 2억 또 수익 나고 몇천만도 수익 나고 몇백만도 수익 나잖아요. 그거를 반복하면서 수익이 훨씬 많아지는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매매가 바로 초단타 스캐핑 단기 수익입니다. 근데 초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와, 저 사람 따라하면은 무조건 수익이 계속 쌓여서 100억 버나 보다, 10억 버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삽니다. 그 기법대로 사죠. 근데 기법이 통할 때가 있고 안 통할 때가 있죠. 안 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야 되잖아. 손절을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손절 안 하잖아. 초단타 스캐핑은 다 초단기적인 어떤 관점밖에 없기 때문에 손절을 해야 돼요. 수익이 안 나면. 던지고 다른 종목을 해야 되죠. 그런 관점이 완전히 다르게 한다는 거지. 그다음 두 번째, 중단기나 중장기나 초장기는요, 주가의 단기적 차트 흐름에 연연하지 않는 투자죠. 그렇죠. 중단기는 좀 연연해야 되지만 중장기는 초장기는 산업 사이클을 계산해서 가야 돼요. 그 산업 사이클을 계산해서 그 산업군을 종목 섹터를 매우 신중하게 골라야 됩니다. 어느 정도 진짜 객관적인 자료를 공부해서 해야 됩니다. 공부해서. 자, 그런데 이거 공부하는 게 이거 얘보다 훨씬 쉬워요. 그리고 직장인들이나 이 주부분들이 이거 심리가 제대로 갖춰지겠습니까? 이거는 생각보다 파동만 이해하면, 주가가 내려갔다가 올라간다라는 파동, 올라갔으면 또 내려온다는 파동, 이 파동만 이해하면은 이거는 오히려 더 쉬워요. 이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할 뿐입니다. 수많은 차트를 보시면 돼. 자, 아무리 장기 투자를 해도 심각한 악재인 경우에는 손절해야 돼요. 아까 그 니콜라나 이항 같은, 이항홀딩스 같은 이런 문제, 신라젠 같은 문제, 손절이 싫으면 미래지향적 ETF를 합리적 방법, 혼합형 적립식 투자가 맞다. 그러니까 손절하기 싫으시면 그냥 ETF 같은 거 하시면 돼요. ETF가 생각보다 아주 안전하고요. 그렇죠? 안전하고, 그 ETF도 미래지향적인 게 있죠. 과거 산업 있죠. 사양 산업이 있거든. ETF 중에도. 그리고 ETF 중에도 굉장히 극단적으로 반대로 가는 게 있어요. 반대로 가는 건 다 제하고 미래 성장 사회하고 같이 발전하는 ETF만 해야 됩니다. ETF 중에 정말 노름하는 그 도박형 ETF가 몇 개 있어요. 도박형 ETF는 손대시면 이거는 얘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손 안 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ETF. 이거 중에 뭐가 위험하다면, 인버스 ETF가 있다고, 인버스 같은 거. 이런 거 손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꽃버스, 이런 ETF. 이런 거 손대시면 안 된다고. 자, 그리고 뭐 ETN 중에 원유 ETN 이런 거 있잖아요. 원유 ETN, 뭐 선물 옵션 ETN, ETF 이런 거 있어. 이런 거는 손대지 마시라고. 그거는 전문가 영역입니다. 그리고 효율적 투자를 위해서 이 나안 있죠. 나안을 계좌별로 운영하며 파도 타기 매매를 적절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재미가 있죠. 주식 투자하면서 재미가 없으면 별로 흥미를 못 느끼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합니다. A 계좌, B 계좌, C 계좌, 이 D 계좌까지 두고요. 이거는 초장기 투자입니다. 초장기 투자. 그 다음에 B는 중장기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눌림목 합니다. 눌림목이면 중단기나 단기 합니다. 단기에서 중단기입니다. 중단기라는 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가 될 수 있고 중단기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눌림목을 잘 사면요, 중장기 투자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얘네들 요렇게 나누어서 병행을 하거든요. 병행을 해줘야 돼. 요거는 저는 요런 매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단기 스윙도 하는데 이 C에서 단기 스윙이 나와요. 그리고 중장기 투자할 때도 그 분할 매수하기 때문에 주가가 갑자기 C형 있죠. 이게 주가를 잘 가다가 톡 떨어져가지고 똑 떨어졌다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것들, 내가 여기서 샀는데 추매를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추매, 두 번째 추매, 세 번째 추매까지 하는데요. 세 번째까지 했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그때부터 내가 평단가는 아마 여기쯤일 거예요. 여기쯤이면 얘를 덜어내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벌써 과잉 배팅이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갔잖아. 원금에서 3번 들어갔잖아. 그러면 그 금액을 덜어내면 뭐예요? 이게 단기 스윙이 됩니다. 그렇죠? 단기 스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단가를 낮추면서 하기 때문에 방어형
공격, 방어형 공격. 그쵸? 공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방어. 요게 다 계좌상에서 같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짜임새를 맞춰놔야 돼요. 이게 정말 합리적인 투자고 엄청 효율성이 있어요. 이게 손실날 일이 별로 없어요. 손실은 내가 이거 말고 다른 거를 조금 지루해지면 내가 저 같은 경우에도 손절을 가끔씩 100만원씩 뭐 이렇게 하거든요. 100만 200만원씩 해요. 하는데 대체적으로 전 100만까지 안 하는데 특정한 기간에 1년에 한 방에 그냥 200만원씩 팍 던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실 던지고 다른 종목을 사서 금방 수익을 내버리고 그런 경우는 던집니다. 며칠 전에도 한번 그랬었고요. 자, 가치주 추가 매수 기준.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사냐면 1차 구간에서 자 30%나 50%까지 매수를 하고요. 50%가 아니 이거 실제로 자 이렇게 삽니다. 1, 2, 3 뭐 5분할까지 합니다. 가끔씩 5분할하고 여기는 예비비 이 종목 자 A라는 종목 있죠. 살 때 1차, 2차, 3차, 5차까지 하고 예비비 30%에서 50%를 줍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한 시기마다 틀리고 종목군마다 틀립니다. 근데 이 뒤에 또 다른 별도의 계좌 예비비를 둡니다. 별도에. 자, 요렇게 해서 A, B, C, D 이렇게 종목을 여러 가지로 한꺼번에 같은 업종을 삽니다. 그리고 다른 섹터 업종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그 섹터로 맞춰요. 이런 식으로 맞추는데 이걸 다 해줄 수 있는 게 ETF예요. ETF. ETF를 알면 굉장히 좋아요. ETF는 세계나 한국 ETF, 중국 ETF, 그 미국 ETF, 한국에서 발행하는 거죠. 저는 타이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타이거는 미래에셋 정권인데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하는 겁니다. 삼성 자산운용에서 하는 ETF, 코덱 ETF도 있지만 저는 미래에셋을 많이 좋아해요. 그건 여러분 선호하는 거에 따라서 자 ETF를 하실 때 3개에서 5개를 ETF만 하셔도 돼요. 미국 ETF, 뭐 중국 ETF 하나, 그 다음에 한국 거 3개, 한국 거 3개 업종이 다르잖아. 그렇죠? 퓨처 미래차가 있고, 그 다음에 2차전지 테마가 있고, 그렇죠? 요렇게 뭐 그 다음에 ESG 관련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요렇게 하시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요렇게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분할 매수하는데 1번까지 사줬는데 이게 폭등하면 1번으로 수익 내는 겁니다. 1번에서 마이너스 4%, 이게 마이너스 4%에서 그 내평단가 기준에서 7%, 9%까지 내려가면 2번 넣습니다. 그 다음에 1번과 2번을 넣었는데도 더 때려지면 3번까지 넣습니다. 3번, 4번, 5번까지 넣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이까지 다 넣었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저 유상증자 같은 경우 하는 경우 유상증자나 그 미국 장이 붕괴되거나 이럴 때 우리나라 장도 같이 붕괴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수익 난 거를 다 걷어내놨다가 이 예비비 남아 있잖아요. 이거랑 이 종목 내가 물린 종목을 여기다가 얘들 때려 넣는 겁니다. 아시겠죠? 때려 넣는 거예요. 다 샀는데 다 마이너스일 경우는 없잖아요. 그건 여러분 다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죠. 자, 평단가 맞춰 놓으시면 뭐 현대 저희 이거 수소차 관련해서 이렇게 관련 제 메모를 해놓은 건데 저는 이제 KT바텍이라는 종목도 제가 이렇게 사고 있다가 CE용이 나와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두 번 떨어졌거든. 떨어졌다 지금 이게 완전히 폭등했어요. 그래서 이 평단가가 18,000원이었어요. 18,000원 떨어졌을 때 18,000원에서 20,000원 정도였는데 이 지금 30,000원이잖아요. 그쵸? 이거 KT바텍이 처음에 샀을 때 21,000원, 22,000원 단에서 샀거든요. 샀는데 이 끌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끌고 내려갔는데 추가 매수를 2번 했습니다. 2번 해서 이게 올라올 때 추가 매수한 거는 덜어내고 나머지 놔뒀다가 이거 올라갈 때 팔았어요. 자, 바이오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 120% 정도 수익이 났어요. 이것도 유상증자 받아 4,000원대까지 4,800원인가까지 내려갔습니다. 7,000원 6,000원대에서 7,000원 샀는데 지금 이게 12,000원 하잖아요. 그쵸? 이 4,000원, 그 평단가는 5,300원, 5,100원에서 5,300원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100%가 넘잖아요. 요런 식으로 맞춰가면 돼요. 처음에 샀을 때 마이너스 40%, 이게 둘 다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40% 정도 내려간 종목입니다. 근데 수익을 얘도 20% 한 번, 뭐 40% 한 번, 그
그 다음에 2%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팔았고요. 그 다음 바이오로직스도 8%에 한 번, 그 다음에 28%에 한 번, 맞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익을 여러 번 내고 팔았습니다. 분할 매도했어요. 이런 식으로 맞춰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좀 방어형 투자가 되지. 방어형, 그렇죠? 맹목적인 투자가 아니죠. 그래 그 다음에 자, 대상승 패턴을 이해해야 된다. 1000% 상승하기 직전의 모습과 상승하는 과정을 이해해라. 이게 차트를 어떤 분들은 보지 마라고 하는데, 저는 차트를 내비게이션 해서 어떤 패턴 매수를 하거든요. 피터 린치나 뭐 이런 중요하신 이런 세계적인 거물들이 있잖아요. 이분들 벤자민 그레이엄 같은 경우에도 차트 분석을 엄청나게 했어요. 피셔 이름 생각나요. 피셔 누구지? 그분 같은 경우에는 차트의 신입니다. 오히려 그분들은 차트의 신이에요. 벤자민 그레이엄 같은 경우에도 차트가 어떤 골든 크로스라는 말이 있잖아. 골든 크로스라는 말, 이런 단어가 어떻게 생겼냐면, 골든 크로스는 어떤 거예요? 요런 자리입니다. 요런 자리. 그쵸? 요런 자리, 차트 요 올라타는 요런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골든 크로스를. 이런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 용어가 그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쵸? 그 사람들이 만든 거야. 근데 뭐 최근에 보면, 영상 보면 누구는 차트 보지 말고 차트 매매하지 마라. 그건 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데 사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 그럼 차트에 선들이 있잖아. 맞죠? 이런 데 사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차트에 이 가격 이평선, 이게 가격 이평선들입니다. 이 선들이. 가격 이평선을 활용한 매매가 굉장히 중요해요. 얘는 이 가격 이평선대로 이런 데서 매수를 했더니 이렇게 잘 가. 그리고 얘들은 아직까지 이제 여기쯤이에요. 어떤 종목들은 여기 있고요. 어떤 종목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은 이제 여기 고점을 통과하려고 하는 이런 업종이야. 얘네들은. 그러면 얘는 수요차가 앞으로 잘 생각해봐. 전 세계 바이든 대통령도 몇백조 투자하죠. 독일도 몇백조 투자하죠. 유럽 전체 몇백조 투자하죠. 중국 180조 투자하죠. 한국도 그 관련해서 다 합쳐가지고 뭐 220조 투자하잖아. 그러면 이 수많은 기업,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약 2천조 정도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기차는 이게 3천조 투자했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가 3천조 투자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최근까지. 얘는 2천조예요. 지금 2천조 정도입니다. 최근에 갑자기 급박하게 탄소 경제라고 하면서 2천조 투자하고 얘 3천조 투자해요. 그러면 얘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여기서부터 투자한다는 말이 500조가 됐다, 1000조가 됐다, 이렇게 점점 증가했거든. 그러니까 이 차트도 같이 증가하죠.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투자를 하니까. 그러면 2000조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얘들은 실적이 안 나와. 그러니까 얘는 아직까지 가치주고요. 얘는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성장 중인 거예요. 그러면 성장주가 이제 뭐 1파든 2파든 가는 거고, 얘는 가치주의 여기거나 여기인 거야. 이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근데 올라갈 때 심하게 깨지죠. 심하게 무너지잖아. 심하게 무너지는 관점은 이해를 하고, 가치주가 성장주가 될 때까지 계속 들고 가든가, 아니면 이렇게 올랐을 때마다 한 번씩 팔고 가든가. 하지만 진짜 저점에서 산 거는 그냥 소액이라도 들고 가시는 게 좋겠죠. 다른 계좌로 점점 눌리목 매매를 해라. 여기서 사서 여기서 대충 팔고, 여기 사서 대충 이렇게 팔고 다시 또 사고, 이렇게 하는 게 눌리목 매매 파도타기예요. 요거는 파도타기형 매매가 필요한 거고, 요거는 장기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얘도 지금 시점이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 장기 투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요거 두 개로 거의 주력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가장 많고, 얘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부터는 산업사이클 대장주들을 장기 투자하는 원칙인데요. 이 종목 선정이 어려울 때는 이 ETF,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3종이 있다 했죠. 3종. 미래. 잠시만요. 청소 아주머니가
세탁기 청소기 돌려도 되냐고 하셔가지고, 자, 이게 3종이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업종 3개가 있어요. 그 3개만 하시고, 그거 잘 찾아서 3개만 하시면 되고, 요 산업 사이클 대장주들이라는 건 장기 투자가 가능한 업종을 말하는 겁니다. 태동기, 과도기에는 차트가 너무 급등을 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성장기에도 1파, 5파까지 가는 동안 과락 구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차트 매매하면요, 정말 이게 스트레스가 쌓여서 저도 보고 있으면은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 그러니까 아예 계좌 자체가 회사가 틀려요.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중단기, 장기 중에 눌림목 매매하는 계좌는 미래에셋 것을 쓰는데, 다른 정권사 거는 키지도 않아요.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킵니다. 비밀번호 바꾸라고 하거나, 공인인증서 그거 하라고 하죠. 그때만 킵니다. 그때 이외에는 키지를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 중장기 투자, 장기 투자를 결정하실 때 우리는 언제 팔아야 할까? 언제까지 들고 있는 게 맞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들고 있었더니 이거 이만큼 간다고, 이거 앞으로 1000% 정도 갑니다. 100만원 갑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변곡점이 생겨요. 이게 이렇게 가는 줄 알고 있으시면 안 되죠. 이게 이렇게 갔다가, 심지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 그쵸? 여기도 또 기복이 생겼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 1000%만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무너졌다 또 3000%도 갑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여기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준비를 해 놓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해를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손실이 나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 안 팔고 있다가 이까지 떨어지고 난 뒤에 회복하는 걸 믿지 못하면 이거 밑으로 떨어질 때 다 팔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을 다 까먹고 팝니다. 제가 주변에 겪어본 분들 보면 한 9,500명이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50명 정도만 유지하더라고. 이게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죠. 문제는 여기서 예기치 못한 글로벌 악재로 주가가 붕괴되거나 그 섹터, 그 종목에 대형 악재가 발생하는 경우 주가의 심각한 하락이 몇 주에서 몇 개월, 2년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당신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미리 엄중하게 서놓고 대응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비중을 축소를 좀 해놓고 여기서 더 살 것인가? 이런 거를 반드시 적어놓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PT 린치의 성공 노하우를 보면, PT 린치라는 사람이 수익률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 있었어요. 그렇죠? 수익률이 10,000%씩 찍은 종목들이 몇 개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왜 어떻게 그렇게 했냐면, 일반 투자자하고 좀 다른 방식을 했다. 일반 투자자의 90%는 주가의 상승과 하락에 심리가 심하게 흔들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초고량 산업주를 초반부 1%, 5%, 20% 구간에서 모두 처분해버린다는 거죠. 초고량 산업주 같은데 아니면 초고량 산업주인지도 몰라. 근데 PT 린치는 이게 초고량 산업주, 미래 성장주라고 분석을 완전히 끝냈다고 하면 이것을 기대 복리 수익을 까먹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장기적인 초고량 수익을 안겨줄 종목을 쉽게 팔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그 산업군의 시장 규모, 시장 수요와 공급이 50%나 70%, 80%까지 다다랐을 때까지 유지를 하고 있다가 그때부터 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이제 제가 차트를 만들어 놨는데요. 주식을 처분하는 공식은 72대 28의 법칙이다.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죠. 탈무드 유대인들의. 자, 72대 28의 법칙, 희소의 법칙입니다. 희소의 법칙, 이것을 지구인의 구매 가능 인구 대비해서 그 시장에서의 같은 업종의 시장 보급력, 이 보급력이 72%까지 갔을 때, 그리고 내가 사는 거는 28%쯤이거나 그 밑에서 사는 거예요. 그 밑에서 사는 겁니다. 72%까지 그 28% 밑에서 사서
그 보급률이 28% 밑에서 사서 72%까지 따라가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구매력 인구는 지금 현재 2021년 기준에서 7억 정도라고 합니다. 구매력 인구라는 거는 업종별로 다 틀리죠. 의식주 있죠. 의식주 이걸 벗어난 거 이외의 구매력. 이게 뭐 자동차를 살 수 있거나 전자전기 제품 살 수 있거나 구매력이 되는 사람들. 이 의식주를 해결하고 난 뒤에 다른 것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총칭한 이 지구인들의 구매력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건 조금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인구가 다를 수 있는데, 전자제품,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정도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딱 7억 명 정도입니다.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 자, 그럼 10년 후면 이게 12억 정도로 증가한대요. 12억. 유엔 보고서에 나오는 겁니다. 유엔 유네스코 같은데 나오는 건데, 이 7억 명, 지금 뭐 7억에서 한 9억으로 이렇게 계속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땐 12억도 아마 20억 가까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인도,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 브라질도 포함해서 그 사람들의 구매력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상승 중이기 때문에, 자, 요걸 관점에서요, 과거에 MS사 있잖아요. MS사의 PG 보급률과 주가 상승률의 관계를 확인을 해보면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요게 1%대예요. 1%. PC가 보급될 때 1%. 1%에서 2% 정도 될 때가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갑자기 폭등했습니다. 폭등했어요. 왜 폭등했냐면 이때 IBM이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그렇죠. IBM을 능가하는 이 회사가 나와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원래 한 몇만 대 팔다가 전 세계의 이 구매력을 갖고 있는 인구의 1%나 팔기 시작하니까, 와, 이거 가치 있겠는데? 이게 시장을 엄청 IBM 같은 회사를 없애고 얘가 시장을 전 세계를 장악하겠는데? 이런 게 생기니까 갑자기 많은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그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20%가 아니에요. 그렇죠. 5% 정도. 5%일 때도 주가가 이게 거의 얼마씩 올라갔다? 엄청나게 폭장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한국의 전기차들도 보면 5% 정도, 6%일 때 주가가 3,000%씩 올랐거든. 그렇죠? 3,000%를 올랐습니다. 그런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0%가 됐을 때 이 주가가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올라. 여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오른 거예요. 20% 지점. 20% 지점이 굉장히 크게 증가율을 말하는 겁니다. 주가 상승률의 증감률을 말하는 건데, 이 구간이 최적어도 20%까지는 따라가 봐야 된다. 그 한마디로 보급률, 전기차 보급률, 수소차 보급률, 수소 화물 드론이나 수소 화물 트럭이 보급력이 20%까지는 여러분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 전기차도. 그렇게 따라갔을 때 내 주가 수익률은 3,000%를 안 찍을 가능성이 거의 희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된다. 20% 지나고 이 50%, 보급률이 50%거든요. 50%까지도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50% 이후에 여기가 72%예요. 자, 50% 요 뒤에도 올랐지만 문제는 그 72% 지점 정도가 됐을 때 50% 이후부터거나 72% 이후부터는 증가율이, 주가 상승률이, 여기는 만약에 1년에 100%씩이었으면 100%였다고 하면, 이까지는 100%가 상승했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20%씩 상승했다는 얘기. 20%. 여기는 10% 상승하고 여기는 7%만 상승하는 거예요. 점점 이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죠. 왜? 시장 포화력이 끝나니까. 근데 이 뒤에 다른 게 있습니다. MS사는 PC만 봤을 때까지만 계산한 거예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MS사가 이 뒤에 주가가 많이 좀 횡보 3년 동안 했다가 다른 업종으로 좀 많이, 그러니까 프로그램 있죠. 프로그램 파는 어떤 그런 업종으로 많이 갈아탔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갈아탔기 때문에 얘가 좀 달라집니다. 달라지면서 결국에는 이게 엄청난 다른 어떤 또 주가 이 뒤에 다시 상승합니다. 얘는 그 업종을 갈아탔기 때문에 성공한 케이스에.
자, 요 뒤에 거는 제가 안 했고요. 하드웨어적인 것만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장기 투자거나 초장기 투자를 결정하실 때는 적어도 20%가 1차고, 그렇죠? 20%대까지가 1차고, 그 다음 단계는 어디다? 50%와 그 다음 단계는 72%입니다. 72% 이후부터는 투자를 다른 곳으로 하는 게 가장 더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를 그 뒤에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계속 투자를 했거든요. 투자를 했어요. 2017년도도 했고요. 그때 주가에서 300%까지 올라갔잖아. 근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타만 합니다. 그 종목 갖고도 단타를 해요, 저는. 왜 그럴까요? 이게 72%가 정도가 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런 그 매력, 투자 매력이 이런 자리에 와 있는 종목을 사려고 다른 데로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하드웨어 산업들은 거의 유사한 패턴을 가진다. 철도 산업이 과거에 똑같았어요. 그 다음 철강 산업, 그 다음 석유, 자동차, 조선, 전기, 전자 업종이 대체적으로 다 이런 그래프를 갖고 있습니다. GM이나 GE 같은 경우나 다 똑같은 차트를 그리고 있죠. 그죠? 캐동기, 과도기, 성장기 기준입니다. 성장기가 거의 5파에서 7파까지 나오는데, 이 7파 끝나면 GM 같은 경우 주가가 박살나고 그랬죠. GM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포드 장수도 마찬가지고. 폭락했다가 지금 이제 다시 전기차나 이런 업종으로 다시 개조가 되면서 이게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주가 상승 기간과 폭증 기간, 주가 상승 기간과 폭증기, 감소기를 이해해야 된다. 이건 폭증기죠. 폭증기, 감소기. 내가 여기서 팔아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기서 먼저 팔면 안 되고, 여기서 안 팔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여기서 팔면 안 되고, 지금 전기차가 시장 잠식률이 5%에서 6%예요. 그럼 수소차는 1%도 안 됩니다. 근데 수소 산업에 투자하는 비율로 따져서 1% 정도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이제 초입부잖아. 초입부에서 이게 주가의 흔들림에서 이까지 갈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사전에 던지지 말라고. 던지는 건 여기쯤이거나 여기쯤에서 던지는 겁니다. 여기서 매도. 자, 1차, 2차, 3차 이렇게 매도를 하시는 게. 근데 하지만 주가는요, 이 사이에도 이렇게 기복이 있어요. 기복이. 그리고 이 뒤에는 기복이 이렇게 간다고. 이 뒤에서 다시 올라가고. 요런 관점을 여러분 충분히, 이 페이지가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이 페이지를 제가 왜 이러니? 이 페이지를 지금 제가 자, 이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캡처를 하실 수 있도록 깔끔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요게 주식 처분하는 공식 72대 28 매수, 이 밑으로는 매수, 이거는 매도. 장기 투자에서는 이 밑으로 매도. 산업 사이클이 이제 28% 이하면 매수하고요. 28%까지는 계속 적립식이든 뭐든 간에 계속 사모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72% 정도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매수보다는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칼날이 창창한 종목들 사라, 이 말입니다. 자, 요거 뭐 대충 읽어보시고, 요것도 앞부분에 페이지를 보조 설명한 겁니다. 이론상의 보조 설명. 그리고 공부하는 거 있죠. 여러분, 주식을 함부로 사고 파는 분들 많잖아.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봐요. 이게 제가 다 가려놨습니다. 이게 어떤 정말 중요한, 나중에 제가 어플로 만들 거라서 다 가려놨어요. 가려놨는데, 여기 이 깨알같이 이 수많은 이 총 75개 종목을 하거든요. 75개 하기 전에도 한 700개 종목을 봅니다. 보고 나는데 75개로 줄입니다. 줄여가지고 이 중에도 35개로 줄이고, 그 다음에 이 중에도 자 1등부터 5등까지, 그쵸? 1등부터 5등까지 이거 가장 집중적으로 먼저 사고, 요걸 반복해서 이 시기에 5등까지 들어가는 종목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샀다 팔았다 하는 겁니다. 크게 가는 거는 굉장히 길게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 전체를 보면
이거 여러분들이 크게 해서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하나 모든 업종부터 제가 어떤 문제점이나 특수 자기만의 강점이거나 단점이거나 이게 다 있습니다. 관련 회사 이런 내용까지 다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심지어 제가 여기 75개 종목 있죠. 75개 중에 3개가 상장 폐지 됐어요. 3개 상장 폐지 했는데 제가 상장 폐지 당한 건 아닙니다. 전 수익 내고 다 팔았어요. 그리고 75개 중에 무려 이게 300%에서 3000% 나온 종목이 50개 됩니다. 50개. 300%에서 3000%. 주가 뭐 제가 매수하는 관점 시작해서 매도하는 관점까지는 아니에요. 일단 매수한 시점부터 시작해서 계산해 보면 3000%까지입니다. 제가 파는 거는 제가 3000% 가서 파는 건 아니잖아. 아직 안 판 것도 있고 뭐 끊어서 팔아버린 것도 있겠죠. 대부채적으로 끊어서 팔고 저는 이제 파도타기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 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그 노력을 합니까? 그쵸? 손실의 주범은 결국엔 적극적 투자이고요. 관리, 정보 활용, 공부의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저도 이 종목들 중에 마이너스가 있는 게 있어요. 분명히 저도 예전에 300% 가든 3000% 가든 가는 와중에 마이너스 40%, 60%까지 떨어졌다가 간 종목들도 여기에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추가하면서 올라탄 종목들은 엄청 크게 갔지만 제가 손절했다고 생각해봐요. 수익을 못 먹어요. 그쵸? 저도 몇 개 손절했기 때문에 과거에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 진지하게 하는 겁니다. 공부를 정말 많이 해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 여러분들도 이 정도의 공부를 하시면은 성공 확률이 80%까지 증가합니다. 최대한 성공 확률을 80%까지 증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이 앞부분을 이런 것도 연구하시고 정말 72대 28의 법칙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해야 돼요. 이분이 자 PT 린치가 이야기했던 게 시장 수요와 공급이 최소한 50%까지 이게 시장이 전기차가 전국에 전 세계 50% 정도가 굴러다닐 때까지 팔지 말라는 이야기야. 이게 피터 린치가 전 세계 그 구매력을 갖고 있는 인구가 뭘 샀냐면 폰을 사고 폰 관련주들 있죠. 부품주 이런 거. 이런 게 전 세계 구매력을 갖고 있는 그 당시에 뭐 2억이든 3억이든 이게 3억대가 팔려서 3억대까지 갈 때 100만 대 팔릴 때까지부터 샀는데 이게 이 3억대까지 올라왔을 때 파신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7만 프로인가 나왔을 거예요. 이분이 들고 있던 게 모토로라 같은 게.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많이 돌려보시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어떤 시점마다 여러분들 뇌리를 정말 굉장히 팍 깨는 어떤 시점이 있을 거예요. 항상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매일 돌려보는 게 아니라 한 달 뒤에도 보고 일주일 뒤에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이게 진짜 이해가 되구나. 어떤 분은 제가 5년 전에 올린 그 블로그에 올렸던 그 영상을 보고도 그때 내가 왜 포스케미칼 12,000원, 16,000원 할 때 이렇게 크게 간다는 걸 이해를 못했을까? 그 영상을